화인그룹 후계자인 유신우는 사고로 살인사건에 휘말린다.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유신우가 선물한 위스키 봉봉이다. 유신우에게 물어보니 그가 현장을 떠나기 전 피해자는 초콜릿을 하나 먹었고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난 유신우가 연회장에서 떠난 후 초콜릿에 독이 들어간 것이라 추측한다. 그러나 윤노아는 내 추측에 허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여태까지의 정보로 보면 그 추측이 맞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요. 그러나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유신우 씨의 진술과 경찰에 제공한 자료를 대조해보면 바로 알게 될 거예요. 경찰 측에서 제공한 위스키 봉봉 분석 보고서를 읽고 결정적인 데이터 하나를 발견한다. 복용 후 독성의 잠복기가 최대 3시간에 달한다니. 테트로도톡신에 중독된 사람은 보통 30분 안에 증상이 나타나지만 극소수의 사람들은 잠복기가 다소 길기도 해요. 위스키 봉봉에서 검출된 테트로도톡신은 순도가 높지도 않고 소량을 투여한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중독 잠복기를 늘렸을 수도 있어요. 파티가 끝나기 전까지 이상 반응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유신우 씨 말대로라면 심소희가 초콜릿을 먹은 게 오후 7시 15분 정도였으니까 잠복기를 3시간이라고 보면 9시쯤에는 중독 증세가 나타났을 수도 있어요. 엄희 반장이 말한 피해자 피살 시각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요? 오후 9시부터 새벽 2시 사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유신우 씨가 가져온 초콜릿 자체에 독이 들어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잠복기는 그렇다 치고 화학실험 보고서에도 일부 초콜릿에서만 독이 검출됐다고 나와 있어요. 초콜릿은 전부 12개예요. 심소희가 먹은 2개 외에 나머지 10개에서 독이 검출된 건 7개뿐이죠. 그럼 심소희가 먹은 두 번째 독이 든 초콜릿까지 포함해 총 8개의 테트라도톡신이 주입된 거네요? 그렇죠. 게다가 경찰은 남은 초콜릿 중 독이 든 7개에서 바늘구멍을 발견했어요. 범인은 주사기로 초콜릿에 독을 주입했겠네요. 이제 현재 이 사건에는 의문점이 최소 2가지는 되네요. 어떻게 생각해요? 첫 번째 의문점은 범인은 어째서 모든 초콜릿에 독을 주입하지 않았을까요? 총 12개의 초콜릿 중에 4개는 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심소희가 사망하지 않을 확률은 3분의 1인 셈이에요. 심소희가 다른 사람에게 초콜릿을 권하고 독이 들지 않은 걸 먹는다면 범인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죠. 범인이 사람 목숨은 안중에도 없는 사이코패스라면 더더욱 목표를 반드시 제거할 거고요. 그러니까 모든 초콜릿에 독을 주입하지 않은 게 첫 번째 의문점이죠. 또 주사기로 독을 주입한 것도 의문점이에요. 목표가 초콜릿이라면 흔적을 남기지 않아야 하니까 주사기를 쓰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그럼 범인은 유신우 씨가 심소희에게 초콜릿을 보낼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도 그렇네요. 유신우 씨는 연회장에 오는 길에 초콜릿을 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초콜릿에 독을 탈 준비를 미리 할 수는 없었던 거죠. 초콜릿이 목표가 아니었다면 주사기를 휴대하고 다닐 만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첫째로는 범인이 지병이 있어서 약물을 주사해야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둘째로는 어쩌면 범인은 애초에 주사기로 살인할 계획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유신우 씨가 초콜릿을 선물하는 걸 보고 계획을 변경한 거죠. 유신우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로요. 와, 주사기 하나로 거기까지 생각해내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그냥 직업병일 뿐이에요. 사람의 행동에 대해 많은 걸 유추하려고 하죠. 아무튼 범인은 분명 초콜릿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심소희의 초콜릿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비서 강혜윤도 유력한 용의자인 셈이란 거네요. 대화 도중 누군가 1817호 객실 문을 두드린다.
윤 선생님, 강혜윤 씨를 데리고 왔습니다. 경찰 뒤에 강희윤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다. 그녀는 추운지 오른손으로 왼쪽 팔을 감싸고 있다. 강혜윤 씨, 이쪽으로 앉으세요. 윤노아는 소파 대신 책상 앞에 회전 의자를 끌고 오더니 친절하게 침대에 있던 쿠션까지 깔아준다. 조금 전 추리에 의하면 강희윤도 유력한 용의자다. 그녀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모습을 자세히 훑어본다. 저 여자가 진짜 범인일까? 호텔에 도착했을 때 강희윤이 울고 있었는데 심소희가 사망해서 슬픈 걸까? 순간 강희윤이 고개를 들고 날 쳐다본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강희윤은 조금 당황한 듯 곧바로 시선을 돌린다. 너는 왜 피하지? 뭔가 찔리는 게 있나? 이전에 마주했던 클라이언트들을 떠올려보니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꽤 있었다. 찔리는 건 없지만 뭔가를 숨기느라 긴장한 거라면? 비너스 패션은 패션 디자인 회사잖아. 그런 회사 사장의 비서라면 좀 차려입어야 하지 않나? 강혜윤이 입고 있는 오피스룩은 평범한 데다가 사이즈까지 커서 그녀를 더 야위어 보이게 한다. 브랜드 제품까진 아니더라도 직장인으로서 저건 좀 아니지 않나? 오래전에 산 옷인가? 요즘 일 때문에 바빠서 살이 빠졌는데 옷 사러 갈 시간이 없었던 걸까? 손등과 팔에 붉게 올라온 건 알레르기 때문인가? 알코올 알레르기가 있나? 어젯밤에 열린 리셉션에 분명 술이 있었을 거야. 유신우가 선물한 위스키 봉봉 초콜릿에도 알코올이 들어있고 초콜릿에 독을 주입할 때 실수로 알코올이 묻은 걸까? 난 강혜윤을 다시 한번 쳐다본다. 그녀의 팔엔 꽤 큰 크기의 붉은 자국이 남아있다. 주사기에서 새어나온 알코올 때문이라면 알레르기 반응이 저렇게 크게 생기진 않았을 거야. 강혜윤이 자기가 알코올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몰랐다면 말이 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적어. 이따 강혜윤을 신문할 때 이 의문점을 중심으로 신문해야겠어. 팔에 붉게 올라온 부분이랑 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물어봐야겠어. 심소희와는 사적으로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어. 강혜윤은 회전 의자에 앉아 쿠션을 껴안고 아주 작게 한숨을 내쉰다. 유 본부장님 변호사이신가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강혜윤 씨, 전 유신우 씨 변호를 맡은 감귤입니다. 이분은 윤노아를 정신과 의사라고 소개하려 했지만 윤 선생님을 정신과 의사라고 소개하면 더 경계하지 않을까? 이분은 경찰 측 고문인 윤 선생님이세요. 말을 마치자마자 휴대폰 진동이 울린다. 윤노아에게서 온 문자다. 만약 강혜윤의 반응에서 수상한 점을 찾는 거라면 저한테 맡기세요? 윤노아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그가 여유롭게 휴대폰에 집어넣고 날 향해 손을 내민다. 경찰이 제공한 개인정보 좀 줄래요? 네, 여기요. 자료를 건네면서 지금 바로 질문을 시작할지 아니면 윤노아를 기다릴지 망설인다. 망설이는 걸 느꼈는지 그가 따뜻한 웃음을 보인다. 기다리지 말고 바로 시작해요. 필요하면 중간에 끼어들게요. 그 점에 대해 두 분께 미리 양해 구합니다. 그는 나와 강혜윤을 향해 몸을 굽히더니 시작하라며 우아하게 손짓한다. 그럼 강혜윤 씨, 질문을 시작할게요.